자, 일단 1은 영어로 W다. 워크. 자, 1은 워크다. 자, 우리가 과학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에 반드시 뭐가 작용해야 돼요? 자, 힘을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자, 물체가 힘을 받아서 이동했을 때 우리는 물체에 일을 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것이 뭐냐. 자,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요 힘이라는 것이 바로 R자 힘의 방향이 될 거예요. 자, R자 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합력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요 R자 힘이라고 했을 때 쭉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순힘이라고 그래요. 순힘. 그래서 영어로는 넷포스라고 그래. 순힘. 다시 말해서 그 물체가 움직이는데 영향을 주는 힘. 자, 바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 있을 때 자, 이쪽 방향으로 이제 요렇게 힘을 작용했어. 그러면 이때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똑같거든. 그치? 그래서 가해준 요 힘이 바로 뭐야? 순힘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로지 요 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힘이라는 것이 이쪽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잖아. 자, 만약 이쪽으로 힘이 작용했어. 이쪽으로 자, F의 힘이 작용했어. F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물체가 힘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고요. 자, 바닥에서의 마찰력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 물체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이쪽이고, 자, 힘은 이쪽이니까 이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잖아? 그러면 F'이라는 힘을 가했지만 실제로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이쪽 방향 작용한 힘. 자, 우리 요 힘을 뭐라고 한다? 순힘이라고 한다. 영어로 넷포스라고 그래. 알지? 순힘이라고 그래. 그렇다면 나는 이쪽으로 10N의 힘을 가했지만 자, 이 순힘은 10N이 아니란 얘기예요. 알지? 왜냐면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인 건 아니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요 순힘은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알지?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실제 요 순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는 요 순힘을 계산해 보자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가 운동 방향으로 쭉 한번 그어주고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직선을 연결했을 때 요 사이의 각, 세타, 알죠? 그러면은 요렇게 수직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요 힘이 되겠죠. 자, 이 방향으로는 F'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F'분의 F가 되죠. 그러면 요 F'은 가한 힘이 되고요. 맞니? F가 순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순힘 F는 F'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니? 그래서 자, 바로 물체에 작용한 순힘과 자, 물체 작용 힘과 운동 방향이 각 세타의 형태로 차이가 날 때는
그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순힘. 알죠? 순힘의 크기는 자, 가한 힘 F'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 알지? 바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 힘이라는 것이 요거구나. 자, 요거 잘 봐야 돼. 알지? 왜? 세타가 0도일 때는 코사인 세타가 뭐가 돼? 코사인 0도가 뭐가 돼? 1. 그쵸? 자, 세타가 90도일 때는요, 코사인 90도가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치? 바로 요거야, 요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이쪽인데 힘이 1로 작용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우리 앞에서 했잖아. 그치? 운동 방향으로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면 수직으로 작용한 힘은 운동 방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순힘이라는 거 알았어. 그래서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 물체 작용하는 알자임, 즉 순힘의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W는 자, 힘 F 곱하기 S, 힘을 가했을 때 S가 되고요. 요 F가 바로 뭐냐면은 순힘이 됩니다. 그래서 순힘은 어떻게 돼요? 가한 힘 코사인 세타 S가 되지. 맞니? 자, 이것이 바로 일의 정의야. 그래서 일의 정의고, 자,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거리 단위 메타니까 1N/m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1줄이라고 단위를 정할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의 단위가 된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그리고 자, 순힘이라는 것 좀 잘 봐도. 순힘 이동거리 S만큼 움직였어. 그래서 요렇게 S만큼 움직이잖아. 자, 요렇게 S만큼 움직였어. 거리만큼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이동이잖아. 이동거리를 S로 놓는다면, 힘을 가해서 이동거리를 S를 놓는다면, 자, 그러니까 1줄이라는 1은 1N의 힘을 물체에 작용해서 1m가 움직였어요. 운동 방향으로. 알지? 항상 운동 방향으로, 즉 힘의 방향으로 운동해야 돼.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코사인이 들어가야 된다.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야 된다. 알지? 그래서 순힘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다를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 순힘을 구해줘야 된다. 알지? 바로 순힘을 구해준다. 그래서 여기 FS인데 요 코사인 세타하고 F가 바로 뭐야? 여기가 바로 순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동거리 S. 그래서 헷갈리니까 내가 S를 뒤로 뺐어. 알지? 뒤로 뺐어. 이것이 이제 요 F'이 가한 힘이고, 그래서 F' 코사인 세타가 바로 얘가 뭐가 된다? 순힘이 된다. 순힘. 자, 알지? 그러면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자, X축이 이동거리고 Y축이 힘이면 어떻게 돼요? 이 넓이가 바로 1의 양이 되는 거예요. 1의 양. 우리 앞에서 운동량 문제 할 때 하나 이런 거 있지 않았었나? 자, X축이 힘이고, 그래서 10N의 힘으로 가했을 때 여기가 20m, 10m였지.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4N의 힘을 가했을 때, 자, 여기가 뭐 30m였고, 그치, 여기 중간에 이제 20m 있었고,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동 거리고, 자, 여기가 힘이니까 FS 하게 되면 이 그래프 면적이 뭐가 돼? 이게 바로 W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면적이 뭐가 돼요? 4N의 힘을 가했을 때 뭐가 돼요? W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0N의 힘을 가했을 때 W가 되고, 얘는 4N의 힘을 가했을 때 W가 된단 말이야. 1의 양. 자, 이거 우리 앞에 문제도 이 1 가지고 해도 돼. 이걸로도 풀어도 돼. 아까 문제 풀 때 순간 이걸 풀어줄까 하다가 참았어.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어쨌든
왜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배울 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 속도 물어봤잖아. 그치? 그거 가지고서 속도 계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역학적 에너지까지는 그냥 다 연결이야. 어느 하나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야. 이걸로도 풀 수 있고, 이걸로도 풀 수 있고, 다 풀 수 있는 거야. 알지?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요건데. 자, 힘과 이동 방향과의 관계. 지금 잘 나왔지? 그치?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을 때는, 즉, 가해준 힘이 바로 뭐야? 순힘이 될 때는 일을 한 거야. 그래서 FS가 될 거야. 알겠지? 그런데, 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다를 때, 각 세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자, 바로 순힘은 F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요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자, 이렇게 각이 차이가 나면은, 자, 요 힘은 이게 바로 가한 힘이 되고요. 자, F 코사인 세타가 실제로 작용하는 순힘이 됩니다. 그래서 순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가야 돼. 그렇지? 자, 그런데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 내가 밑에서 떠받쳐. 자, 얘를 아래쪽으로 중력이 나와. 그래서 위쪽으로는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나타나고. 그렇지? 아래쪽으로는 중력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두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쪽 방향 움직이지 않지? 그럼 이동 방향이 여기야. 그럼 이 물체 작용 힘과 각 세타가 어떻게 돼요? 90도죠? 그래서 순힘은 F 코사인 90도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순힘이 0이니까 이쪽으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지? 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물체를 이렇게 들고 그냥 똑같이 들어간다면 나는 이 물체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잘 봐. 자, 이것도 이제 표현인데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잖아. 그럼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 이런 의미야. 힘을 가한 주체가 물체에 뭐를 했다? 일을 했다라는 거야. 알지? 힘을 가한 주체가 물체에 일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그 힘이 물체를 움직였으니까 힘이 일을 한 거예요. 물체가 일을 한 건 아니죠. 물체가 힘을 가한 주체가 아니니까. 알겠지? 그래서 일을 한다, 일을 했다라는 뜻은 뭐냐? 힘을 가한 주체가 물체에다가 일을 한 거야. 알겠지? 일을 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연력학에서도 똑같이 연결이 돼. 똑같이 연결돼. 지금 이게 다 연력하고 연결되니까. 자, 힘을 가한 주체가 일을 한 거야. 그러면 요 상태에서 어떤 이제 요렇게 있다가 자, 물체를 들었어. 자, 쭉 갑니다. 그래서 이 수평 방향으로는요, W가 0이 되죠. 맞니?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5m랍니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W가 0이지만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요? 중력에 의한 힘으로 중력의 힘이 작용하죠? 그치? 또는 떠받치는 수직항력, 중력과 같은 수직항력. 자, 어떻게 돼? 5m, 중력 방향으로 5m를 이동했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다? W가 0이 아니란 거예요. 알지? 그래서 나는 이 물체에 일을 한 거야. 이 물체에 일을 한 거야. 근데 자, 지금부터 이제 항상 우리는 물리에서 뭐를 봐야 돼? 방향성을 봐야 돼요. 알겠지? 자, 중력의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합니까? 이쪽이죠. 맞니? 그렇잖아. 그런데 내가 움직인 방향은 이쪽이지. 자, 운동 방향과 중력은 서로 반대지. 그러면 결국은
이 힘은 중력의 힘이 아니란 얘기야. 맞니? 내가 이 물체에 가한 힘은 중력의 힘이 아니란 얘기야. 즉 중력으로 당기고 있는 걸 내가 바닥으로 어떻게 돼요? 계속 이쪽으로 누르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체에 일을 했다라고 그래. 근데 그 일의 방향은 가한 힘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이게 여기가 중력의 방향이지. 자 그러면 이쪽으로는 자 이쪽으로 이제 뭐야? 가한 힘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 자 이 사람은 중력에 반대하는 힘으로, 그치? 중력에 반대하는 힘으로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심플하게 뭐야? 나는 중력에 반대로, 그러니까 중력에 반하여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력에 반하여 일을 했다. 알지? 내가 한 일이지 중력이 한 일은 아니야. 그치? 그래서 중력, 저 조심할 것은 이건 뭐냐면 얘는 중력이 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중력에 반해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중력에 반대해서 일을 한 거야. 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표현을 잡아야 돼. 자, 사람이 물체에 일을 했습니다. 즉, 중력에 반대하는 힘으로, 반대 방향의 힘으로 일을 했죠. 이거는 뭐야? 중력에 반하여 일을 했다라고 표현해요. 즉, 이거는 중력이 한 일이 아니에요. 왜? 항상 일은 뭐다? 힘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그래. 근데 중력은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력에 반하여 한 일이야. 중력에 반했대. 오, 중력이 예뻐서.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영어로 against가 돼. against. 그치? 바로 이제 그런 의미의 같은. 그래서 이런 표현적인 것들 조심하고, 맞죠? 표현적인 것 조심하고. 그러면 W는 F 코사인 세타의 S가 됩니다. 자, W가요? 0이 되는 경우는요. 당연히 뭐예요? F가 0이거나 이동 거리가 힘을 줬지만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 다시 말해서 세타가 얼마야? 90도인 거. 즉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떻게 돼? 90도인 경우. 그럼 우리는 이때는 1이 0이다라고 그래. 알겠지? 자, 그럼 이건 1이 0인 거야. 알겠죠? 1의 크기가 0인 겁니다. 야, 오늘도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야지. 자, 열심히 일해서. 자, 이건 과학에서 일은 아니지. 자, 이 둘을 구분해야 돼. 1이 0인 것과 과학에서 일이 아닌 거를 구분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나 추상적인 개념은 우리가 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렇잖아. 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거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정신적인 활동이고, 자, 육체적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그건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아. 우리가 일을 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힘을 가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힘을 가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일을 안 했어요? 가 아니라 일의 양이 0이에요. 일이 0인 것은 일을 안 한 건가? 호호, 차, 그치? 이게 또 말장난이 또 들어가네? 그래서,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일이 0인 경우, 이렇게. 힘이 한 일이 0인 경우. 이 세 가지야. 세 가지. 알겠지? 자, 구분 잘 해도. 자, 그리고 F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F는 MA입니다. 알겠니? F는 MA가 적용돼요.
그러면 자 여기가 1이니까 얘가 1이잖아. 얘가 0이잖아. 그러면 세타가 0도에서 90도로 가게 되면 코사인 세타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줄어듭니다. 그러면 같은 크기의 힘을 가했을 때 순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치? 순힘의 크기는 줄어드니까 W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것도 같이 알아 또. 그래서 W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0이 돼버리잖아. 알지?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자, 1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됐니? 이게 바로 1이야. 1.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라는 표현이 나올 건데, 아이고. 자, 일단 에너지의 정의죠. 자, 에너지의 정의가 뭐야? 에너지의 뜻. 응? 에너지의 뜻. 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했다라는 얘기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움직였잖아. 자, 일을 했다라는 거는 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했다라는 뜻이고요. 알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일을 했다라는 거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고, 자, 우리가 에너지를 분류할 때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크게 두 가지로 하면은 에너지를 관측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요. 관측이 안 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얘는 관측이 안 돼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에너지야.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야.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에너지는 일로 사용이 되지 않아.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을 했다는 얘기는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 운동 상태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 운동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 에너지가 변한다는 얘기야. 형태가. 이건 이제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어. 근데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관측이 안 된다. 그럼 관측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저장된 에너지는 그 저장된 에너지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지? 그럼 어떤 에너지냐? 바로 대표적인 것이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 화학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핵 에너지.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야. 그래서 이 화학 에너지나 핵 에너지는요, 이 자체로 얘네들이 이 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얘네들은 이 일에 사용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는. 알지? 하지만 자, 사용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저장된 형태가 아니라 사용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사용된다라는 거는 그것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관측이 된다라는 거지.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이 되면서 자, 어떻게 돼? 그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자, 화력 발전. 이 통합에서 배웠잖아. 그치? 그 화석이 가지고 있는 화석 연료에 화학 에너지가 있어. 자, 얘는 저장되는 형태니까 우리는 얘를 관측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알겠지? 그러면 이 화학 에너지 가지고서 직접 이 화학 에너지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 화학 에너지 어떻게 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연소시키면 열 에너지하고 빛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열과 빛은요, 화학 에너지에서 어떻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관측할 수가 있지? 관측한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눈 말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측 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알 수가 있는 거야. 바로 그래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돼? 물을 가열해. 그러면은 결국은 물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냥 물이 끓잖아요? 끓는 거 보이죠? 뜨거워지죠? 막 움직이니까.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치? 그리고 수증기 많이 생겨. 그래서 얘가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터빈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러면 지금 수증기가 움직이고 터빈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돼요? 힘을 받아서 자 이동시키는 거잖아. 특히 터빈을 움직였잖아. 일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 전기 에너지 가지고 또 뭐야? 다른 일도 할 수가 있고. 그치? 그 화학 에너지가 시작이지만 화학 에너지가 터빈을 직접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그치? 터빈을 직접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에너지를 분류할 때 자, 크게 저장되는 형태는 관측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관측되는 에너지, 바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되고요. 얘가 형태가 전환이 되면서 일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개념을 잘 보자는 거야. 자, 됐지?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일단 에너지의 기본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종류는 그 에너지의 형태에 다 붙이면 돼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운동 에너지. 빛나고 있어요? 빛 에너지. 뜨거워요? 열 에너지. 소리가 들리네? 파동 에너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냥 에너지 종류는 그 형태에다가 에너지 붙여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를 얘기할 건데, 운동 에너지. 자, 카이네틱 에너지. 그래서 EK라고 그래. 자,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속도를 띠고 일정한 속력이 어째 속력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이때 얘는 움직이니까 운동하고 있잖아. 그래서 운동하면서 얘가 갖는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야. 그러면 얘가 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자, 내가 여기에다가 자, 라젬이라는 물체를 놨어요. 자, 얘가 충돌하죠? 충돌하면서 어떻게 돼? 움직일 거냐? 그럼 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움직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체의 한 일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충돌하면서 어떻게 돼? 그 운동 에너지 일부가 일에 사용이 된 거야. 맞니? 바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V라는 속력, 속도를 가지면서 갖을 때, 운동할 때 갖는 에너지고, 이 에너지도, 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우리가 언제, 충돌할 때 있잖아. 충돌할 때 움직이잖아. 움직이면 어떻게 돼? 얘는 일을 한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봐봐라.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치?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충돌했죠? 얘 움직였어요? 그럼 이 물체, 이 칠판에는 운동을 안 했지. 대신 충돌하면서 어떻게 돼? 얘가 움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충돌하면서 이 칠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서 자, 이 충돌한 이 물체가 튕겨져 나갔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일을 한 거지. 자, 무조건 이런 거야. 알겠지? 어쨌든 자, 운동의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인데 야, 이거 유도할까? 유도하기 뻑뻑한데. 자, 유도해봅시다. 자, 별건 없어요. 굉장히 간단해, 유도는. 자, 일정한 속력 V0로 운동하는 질량 스몰 m인 물체가 자, 이렇게 F의 방향으로 R자임 순임이 작용해서 자, S만큼 움직였대요. 알지? 그래서 S만큼 이동시켰을 때 자, 물체 속도가 V가 됩니다. 알지? 그래서 V라는 거 되면서 자, 당연히 자, 이렇게 이제 움직였죠? 그러면은 이때 F라는 힘이니까 F는 ma가 되겠네. 자, 요식 하나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F 하면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하잖아? 그럼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세 가지 있었지? 근데 우리가 통합에서는 두 가지를 배웠단 말이야? 근데 물원에서 하나가 더 추가됐어. 그치? 그러면 얘를 가속도 A를 말이야? m분의 f를 한다면 여기를 한번 넣어봐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m분의 fs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인데요. 자, 이때 운동 에너지가 W의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치? 운동 에너지 사용해서 W라는 일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가해준 힘의 한 일의 양과 같은 거야. 그래서 W는 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고요. 근데 처음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FS잖아요. 맞니? 그 FS 남기고 넘겨봐. 어떻게 돼? 2분의 1에 m에다가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얘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잖아. 자, 여기서 v0를 0으로 놓는다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이때 변화량은 그냥 2K가 되겠죠. 처음 운동 에너지 0이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자, 공식 유도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 공식 2분의 1 mv 제곱을 유도하는 것을 이렇게 갈 거야. 알겠니? 그리고 자,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공식을 적용할 때는 첫 번째 조건, 수평 방향이 돼야 돼요. 자, 또는 일직선 방향이 돼야 됩니다. 알겠지? 자, 수평 방향 또는 일직선 방향. 자, 이게 수평 방향이 뭐냐면 요렇게도 수평 방향이지만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자, 일직선, 중력 방향, 연직 방향.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니? V0에서 V 변하잖아.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을 때. 자, 어쨌든 수평 방향 또는 일직선 방향에서 두 번째, 저항과 마찰이 없다면
알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일을 했다는 얘기는 그렇잖아. 어쨌든 힘을 가해서 일을 했어. S만큼 움직였어. 그래서 W가 FS만큼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자, 이때 W는 바로 누구의 에너지를 사용하냐?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변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 에너지의 사용량이 바로 뭐야? W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EK가 뭐가 돼요? 아, W가 되는구나. 알지? 수평 방향으로 운동했을 때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바로 뭐다? 일의 양이구나. 물체 한 일의 양이 되는구나. 요거, 그럼 전제 조건은 요거지.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한 일의 크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조건은 마찰이 없어야 돼요. 맞죠? 만약 마찰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는 한 일 플러스 마찰력에 의해서 마찰력이 한 일도 있을 거야. 왜? 힘을 가했을 때 얘가 20m 이동할 건데 마찰력에 의해서 10m밖에 이동 못해. 그럼 10m만큼이 어떻게 되니? 일의 양이 줄어들잖아. 그치? 일의 양이 줄어든단 말이야. 마찰이 없을 때는. 마찰이 없을 때 일보다 마찰이 있으면 일의 양이 줄어들어. 그럼 줄어든 10m의 일의 양을 우리는 뭐야? 마찰력이 한 일이라고 그래. 마찰력이 한 일이라고 그래. 자, 일단은 마찰이 없는 조건부터 먼저 가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까요?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이제 물원에서는 킬러로 나오는 문항력이거든.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마찰에서 운동 에너지 얼만큼 감소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는 정의가 뭐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일을 했다는 얘기는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자, 줄어든 변화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바로 물체 한 일의 양과 같다. 이제 포텐셜. 자, 이게 포텐셜이라는 뜻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이 친구 포텐이 떠진다. 자, 그러면 얘기 뭐야? 잠재하고 있는 능력이 드러나는 거지. 포텐셜 에너지는요, 잠재적인 에너지입니다. 맞죠? 잠재적인 에너지. 그러면 그 잠재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자, 기준점을 중심으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위치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자, 갖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 알지? 자, 위치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 자,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어.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그렇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통합이라든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바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치 에너지야. 또는 중력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 그래서 또는 이제 얘를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 자, 위치가 생기고 그때 갖는 에너지를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 그래. 알지?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중력장이다. 그러면 중력장에서의 물체 운동은 무조건 뭐야? 중력 방향.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중력 방향은 어느 방향이니? 어디를 향하는 방향이야? 그렇지. 지구 중심이야. 지구 중심.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요렇게 됐지만, 자, 여기 이제 물체가 있으면 얘가 작용한 중력 방향 지구 중심이거든. 근데 지구 자체가 워낙 이게 원둘레가 크니까는 우리가 요 지점에서 보면 얘는 수평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수평면하고 직각을 이루는 방향.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 중력 방향을
자, 연직 방향인데 정확히 보면 뭐야? 연직 아랫 방향이라고 한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돼요? 연직 윗방향이라고 그래. 그래서 물체 운동할 때 연직 아래로 물체가 운동한대요. 아, 그럼 이 물체는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자, 이 물체가 연직 위로 운동한대요. 그러면 아, 얘는 뭐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직 아래고, 그럼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얘는 연직 위 방향이라고 해요. 그렇죠?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전제 조건은 뭐냐면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저항과 마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봐봐. 자, 이렇게 M이라는 물체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들어 올렸어. 그래서 얼만큼 들어 올렸냐? H만큼 들어 올렸답니다. 그러면은 W는요 FS가 되고요. 그쵸? 자, FS가 되고, 그러면 나는 요 일은 중력에 반해서 일을 한 거잖아. 그치? 중력에 반해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중력에 반해서 일을 했다. 라는 거지. 그러면은, 자, 요렇게 되는데, 만약 여기 있는 물체가, 자,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자, 누구 때문에 운동한 거니? 그렇지. 중력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자, 요때 요 W는 바로 뭐야? 중력이 한 일이 된단 말이야. 맞니?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이 되는 거야. 알지? 그러면 F 한 다음에 H만큼 위치의 변화가 생겼지. 그래서 W는 FH가 되고요. 그럼 요 F가 바로 누구의 크기가 돼요? 중력의 크기입니다. 그럼 중력은요, mg잖아요. 그래서 자, 이 W는 mgH가 되는데, 이때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다면, 자, 이 W가 자,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가 한 일이 바로 뭐야? 포텐셜 에너지에 의해서 일을 했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은 얘가 바로 뭐가 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고요. 이때 mg는 중력의 크기니까, 알겠지? 중력의 크기가 되고, 자, 요 포텐셜 에너지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중력이 한 일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요 위치 에너지,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얘가 감소하게 되면은, 자, 그것이 바로 뭐야?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요 H가 증가하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같이 증가하겠지. 자, 요 높이 H가 줄어들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크기도 감소하겠지. 그치? 이게 이제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자, 여기서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다시 원래 정의로 가.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면으로부터의 위치입니다. 기준면으로부터의 위치예요. 자, 바닥이 있어요. 자, M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가 5m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닥 A고요. 자, 요 면이 B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물체가 가지는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요, mgH가 되는데, 기준을 A로 잡으면 포텐셜 에너지는 mg5m가 됩니다. 맞니? 그런데 기준면을 B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P는 mg0m가 되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 자, 기준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았으니까 여기는 0이 되겠지만, 그쵸? 기준면에 바닥에 있는 거. 자, h 높이에는 mgh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기준면을 얘로 잡아요. 자, 얘가 기준면이라면, 자, 이때는 여기에서 이 P는 0이 되겠지만, 여기에서의 이 P는, 자, mg-h가 된단 말이야. 알겠니? 왜? 0을 기준으로 이쪽이 마이너스, 위치니까, 위치라고 했잖아. 위치는 뭘 가져? 크기와 방향을 갖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이제 0을 기준으로 위쪽을 플러스고 아래쪽을 마이너스면 위에는 마이너스 h만큼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mg-h가 된다. 확실하게 잘 정리해도. 자,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라는 절대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변하지가 않아요. 속력이라는 절대값을 가지고 있어서. 하지만 위치 에너지는 기준에 따라서 높이 h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정하냐에 따라서 그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위치를 어디를 기준으로 잡을까? 자, 어디를 기준으로 잡는다. 이 표현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문제 풀 때. 이거 하나만 조금 신경 써줘.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에는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위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치?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거잖아. 그치? 중력의 영향을 받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얘도 EK라고 합니다. 알겠니? 그냥 알죠? 아, EP. 미안. K는 운동 에너지지. 카이네틱. 자, 탄성력이라는 것에 의해서 위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알죠? 자, 탄성력은 어떤 힘이냐? 우리 이제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면 두 가지가 변해요. 첫 번째는 모양이 변해요. 변형이 될 거야. 자, 또는 물체에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 이 물체 뭐가 바뀌어? 운동 상태가 바뀌어. 그치? 그래서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 만약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알짜 힘이 0이면. 그래서 정지는 계속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자, 이것이 바로 뭐야? 정지 관성, 운동 관성. 관성의 법칙이지. 그치? 그러면 이제 힘을 가해서 변형이 됐어. 자,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그래요. 알죠? 그러니까 이 변형된 물체란 얘기는 이 물체가 뭘 받은 거야?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자, 변형이 되고요. 그 변형, 그래서 변형된 방향은 외부에서 가한 힘의 방향입니다. 그치? 그래서 외부에서 힘을 받았으니까, 자, 이 변형된 방향은 바로 외부 힘의 방향이 돼요. 근데 탄성력은 무슨 힘이다?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성력의 방향은
외부에서 가해진 힘의 반대 방향이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쉽게 변형이 될 수 있어요, 물체가.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자, 다시 되돌아가는, 자, 물체를 뭐라고 부른다? 탄성체라고 한다. 알겠지? 힘을 받았을 때 변형이 되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물체가 있어. 우린 그것을 탄성체라고 그래요. 탄성체.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탄성체가 되는 것이 용수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문제에서 용수철이지. 그리고 뭐 고무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탄성체. 그리고 장대 높이 띄울 때 쓰이는 장대. 이것도 탄성을 이용해서 띄워 놓는 거잖아. 그치?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용철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용철이.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 요렇게 해서 이렇게 용철이 있어요. 용철이. 내가 이쪽으로 힘을 당겨가지고 어떻게 되니? 변형된 길이가 X만큼 변형이 됐대요. 자, 이렇게 변형이 됐으니까, X만큼 변형이 됐으니까, 요 당기는 힘, F'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F'에 의해서 X만큼 변형이 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변형했으니까 어떻게 돼? 아, 탄성체에다가, 저 용수철에다가 뭐를 한 거야? 일을 한 겁니다. 맞니? 그치? 그럼 일을 했으면은 이 용철에 에너지를 사용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때 용철에 일을 했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요 당기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갈 거야. 그럼 되돌아가려는 건 바로 탄성력이야. 알겠지? 그러면 결국은 나와 내 손과 요 탄성체 사이에 둘 사이의 관계니까 이 둘은 무슨 관계다? 작반. 그래서 탄성력과 당기는 힘은 크기가 똑같아. 방향은 정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이렇게 X만큼 변형이 됐어. 자, 그러면 내가 당기는 힘을 더 크게 했어. 그럼 변형된 길이는 어떻게 돼요? 비례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변형된 길이는 비례해서 늘어나요. 잘 봐. 그래서 X축이 자, 가한 힘이 되고요. 그럼 가한 힘의 크기는 누구랑 똑같아요? 크기는 탄성력하고 크기가 똑같아. 그치? 자, 그랬을 때 변형된 길이가 돼. 힘이 0일 때 변형되지 않지. 자, 그러면 가한 힘을 점점 크게 하면 변형된 길이도 비례해서 증가할 거야. 자, 증가하다가 자, 일정 이상의 힘이 되면은 이게 더 늘어나? 용철 일정 변형이 된다면 그 다음에 당겼을 때 더 늘어나?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때 요 지점을 뭐라 하냐면은 탄성 한계라고 부른다. 맞지? 자, 그렇다면 탄성력 F는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죠. 알지? 또는 이거는 변형시킨 힘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를 비례상수 K를 붙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요 F가 탄성력이라고 하면 요 K라는 요 상수가 탄성 개수가 돼. 알지? 그리고 자, 이렇게 됐어.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야? 요거잖아. 맞니?
그치? 자, 그래서 탄성 계수의 역수가 된다. 자, 이게 그래프가 X축이 변형 길이고 Y축이 힘이라고 하면은 그때 기울기가 바로 탄성 계수야. 그럼 탄성 계수란 건 뭐냐? 똑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용철을 구성하고 있는 재질이라든가 용철의 두께라든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탄성체의 종류 또는 재질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 상수값, 개수값, 숫자야. 그래서 단위는 자 K가 X분의 F가 되겠죠. 그래서 뉴턴 퍼 메타가 됩니다. 가끔씩 이제 우리가 어떤 용철을 1m 변형시키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가끔 센치로 나올 수도 있어. 뉴턴 퍼 센치. 알지? 자, 그럼 이것이 바로 탄성력이야. 탄성력. 그래서 탄성력은 가한 힘과 같은 크기 반대부호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는다면 왼쪽 방향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맞니? 그래서 자, 힘이 KX라면은 탄성력은 반드시 앞에 뭘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KX. 자, 여기까지 좀 정리 좀 잘해도. 자, 이게 바로 탄성력이야, 탄성력. 그래서 이런 탄성력에 의해서 위치 변화 생기잖아요. 용철의 위치 변화 생기지. 그래서 이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 또는 탄성 위치 에너지라고 부른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그래프가 자, X축이 힘이 아니라 변형된 길이지 Y축이 힘이 되겠지. 그래서 변형된 길이하고 X축하고 Y축을 잘 봐야 돼. 그러면은 탄성력 F는 자, 마이너스 KX가 되고요. 자, 길이하고 여기가 X, 이거 힘이니까 자,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냐? 아, 얘는 X분의 F가 되니까 자, K가 되겠구나. 그래서 기울기는 용철 상수 K가 되고요. 면적이 fx이기 때문에 자, 얘가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얘가 바로 뭐야? W가 된다. 맞니? fs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 면적을 보면은 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f 곱하기 x가 됩니다. 근데 F는요, 크기만 보면 KX죠. 그래서 2분의 1 KX의 제곱이 돼요. 자, 이것이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돼요. 2분의 1 KX 제곱이다. 자, 식 유도하는 건, 자, 별건 없어. 알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힘이 일정하게 늘어나잖아. 그치? 그럼 일정이 증가하니까 평균 힘은 이 두 힘의 반이니까 자, 평균 힘은 2분의 F예요. 근데 F가 KX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 평균 힘은 2분의 KX가 되겠죠. 이게 바로 평균 힘의 크기가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들어갈 거야.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다. 알겠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야. 그래서 이 둘의 합이 되고요. 합이 되고. 자,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자, 중력장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고 하면 자, h 높이에서 자, m이라는 물체가 있어. 그럼 얘가 이제 정지 상태야. 자, 정지 상태가 됐을 때 자, 이 물체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자, 정지니까 운동 에너지 0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mgh가 될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중간에, 자, 요 m이란 물체가 h1이라는 자, 여기가 h고요. 여기가 h1이에요. 그럼 얘가 가질 때, 이때 v가 v1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합이 돼. 그래서 어떻게 돼? mgh1의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됩니다. 맞니? 그냥 그대로 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하지 마. 중력장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는 자, 중력장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는 자, 그냥 그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하고 그가 포텐셜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의 합이 되는 거야. 그냥 자, 지면에 도달했어. 그래서 얘가 V의 속도를 가져. 그러면 요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이 되지만 자, 우리가 요 바닥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때 바닥은 H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2K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돼요. 맞니? 그래서 중력장에서 물체 운동을 얘기할 때 바로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어떤 궤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지면에서 자, 요렇게 했을 때 자, 얘가 정지 상태야. 자, 요렇게 왔어. 자, 이쪽으로 V1이고요. 자, 요 높이를 H1이라고 할게요. 자, 요게 놓여졌어요. 자, 이쪽으로 V2가 되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얘가 V로 움직인다고 하자. 정지 아니니까. 힘을 받았으니까. 자, 요 높이를 H2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지점,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A, B, C라고 할게. 자, A든 B든 C든 뭘 갖는다? 역학적 에너지 가질 거야. 그래서 얘도 EP 플러스 EK가 되고, 얘도 어떻게 돼요? EP 플러스 EK가 되고, 얘도 EP 플러스 EK가 됩니다. 자, 요 지면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A에서는 어떻게 되냐? H가 0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EK만 됩니다. 그래서 EK는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맞니? 자, B에서는 높이와 속도를 다 같지. 그래서 얘는 EP 플러스 EK가 되고, 자, 어떻게 돼? mgh1 플러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됩니다. 맞니? 자, C 지점도
역학적 에너지 가지니까 EP 플러스 EK가 되고요. 자, 어떻게 돼요? MgH2가 되고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궤도 운동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야. 자, 탄성체에서 역학적 에너지야. 자, 이 상태에서 F에 힘을 가했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X만큼 변형이 됐대요.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야? 잡은 손을 놓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냐? 다시 이렇게 됐다가 알지? 잠깐만요. 이 그래프를, 이 그림을 조금 이렇게 가자. 자, 변형된 길이 이렇게 가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됐다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가 다시 X가 돼. 그래서 요 지점을 A라고 하고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C라고 할게. 자, 됐지? 그러면 지금 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EP 플러스 EK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EP 플러스 EK입니다. 자, 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EP 플러스 EK가 돼요. 알겠니? 그래서 이게 각각 났어.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잡고 있잖아. 자, 잡고 있기 때문에 변형된 길이니까 이때는 자, 여기는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V가 0이란 말이야, 지금. 그렇지? 자, 손으로 잡고 있을 때 V가 0이야. 그러면 결국은 EK가 0이 되니까 뭐가 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 됩니다. 맞니? 그쵸? 그리고 나서 딱 놨더니 다시 어떻게 돼요? 원래, 자, B는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갔죠. 그럼 이때는 변형된 길이 X가 0이 되는 거야. 맞니? 대신 이때 어떻게 돼? 1로 가면서 V의 속력을 가질 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가 돼? X가 0이니까 얘가 되고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체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지? 자, 그런데 얘는 다시 어떻게 돼? 더 압축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팽창 될 수도 있지만 압축이 될 수도 있거든. 그치? 그래서 X만큼 다시 압축이 됐어. 자, 압축이 되면서 밀어버리잖아. 그래서 밀어서 여기서 딱 멈췄어. 그러면 요때는 자, 여기서 압축이 된 상태에서 X만큼 변형했지. 자, X만큼 당겼는데 X만큼 다시 변형돼서 압축이 됐거든? 그럼 요때도 어떻게 돼요? V가 0이 됩니다. 그럼 요때도 자, EP 플러스 EK인데 EK가 0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했지만 자, 이게 X가 우리가 F라는 힘을, 일정 힘을 가했을 때 변형된 길이가 X잖아. 그러니까 결국 X만큼 되돌아가고 다시 X만큼 압축이 되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중간에 X가 아니라 자, 만약 요 X, 변형된 길이가 만약 2분의 1 X라면 어떡할 거야? 그럼 이때는 V가 0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K 2분의 1 X제곱 플러스 어떻게 돼요?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그쵸? 요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이것이 우리가 물체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야. 중력장에서 운동할 때, 자, 그 다음에 궤도 운동, 뭐, 흔히 말하는 롤러코스터 이런 것들, 회전 목마, 이런 것들, 자, 탄성체에서 할 때,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표현하는 방법을 다 확인했어.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경우는 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얘기는 이 둘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와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거지. 맞니? 다시 말해서 얘와 얘가 같다는 거야. 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다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이 선행이 돼야 된다? 저항과 마찰이 없어야 된다. 저항과 마찰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이 둘의 합이 항상 일정하니까 이거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량과 증가량이 똑같아야 돼요. 항상 둘에.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지? 하지만 어떻게 해? 줄어든 만큼 뭐가 커져요?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자, 얘 올라갑니다. 포텐셜 에너지 커져요. 그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V1이면 이렇게 돼요. 속도가.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돼?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지? 그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단 말이야. 자, 이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자,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 똑같단 말이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증가한 에너지만큼 감소한 에너지가 된다. 뭐가?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고 자, 이 보존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이야? 저항과 마찰이 없어야 된다. 이거는 중3 때 배운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물원에서 뭐가 나올 거야? 여기에다가 플러스. 저항과 마찰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저항과 마찰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이제 극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들어가면서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겠지. 자, 또 이런 것도 있어. 야, 이 구간은 저항이 없어. 근데 요 구간에서만 쓱. 자, 요 구간에서만 저항과 마찰이 있대요. 야, 이것도 뭔 개소리야 이게. 섞여서 나와. 오. 그게 이제 우리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에서 뭐 17, 18, 19, 20 우리 흔히 킬러 파트 있지. 거기에서 출제가 돼. 역학적 에너지가 그것 때문에 되게 복잡해. 왜냐면 마찰이 없거나 마찰이 있거나 한데 같은 레일에 여기는 마찰이 없는데 여기는 이 구간 마찰이 있어. 그래서 마찰이 있어가지고 직선 구간인데 운동 에너지가 자, 요게 A점이고 B점이야. 마찰 구간, 마찰 구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운동 에너지, 마찰 구간 지났을 때 운동 에너지. 그랬을 때 B야. 자, 그러면 B는 A 운동 에너지의 뭐 4분의 1배가 되었대.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래. 어이씨, 뭐야, 그러면은 그 마찰에 의해서 감소한 에너지. 그럼 어디서 줄어들 거야? 마찰에 의해서 줄어든 게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있으면 마찰에서 줄어든 에너지, 마찰에 한 에너지도 더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알지? 그래서 보통 마찰에 한 거는 소리나 열 에너지 형태, 손실되는 형태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막 이제 어쨌든 간에 막 이제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면은 막 이거 연력하고 묶여버리면은 되게 복잡해. 마찰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 측정해가지고 막 이제 안에 거 다 계산해줘야 돼. 근데 그때는 우리 계산기 막 두들길 거야. 계산기. 알지? 공업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나 때는 샤프였는데. 샤프 막 그때 되게 비쌌어. 그때 막 3만 원인가 막 그랬어. 3, 4만 원 샤프. 근데 그때 내 대학 등록금이 60만 원인가 그랬거든. 60만 원인데 이 계산기가 막 3, 4만 원 했었단 말이야. 되게 신기했지. 야, 미적분도 되네? 썸도 되네? 오씨 뭐야 이거? 막 그래프까지 막 나와. 좋은 거는 막. 그때는 다 일본 거였고 일본에서 다 수입했던 거. 막 카시오, 샤프 계산기. 그 계산기 있으면 이제 다 계산기 뒤에다가 단위 환산표 딱 집어넣고 시험 볼 때 단위 환산표 뒤에다가 막 커닝 노트. 난 진짜 나 대학 때 커닝 많이 했어. 커닝 많이 했어. 그래서 커닝 막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딱 있는데 조교가 내 옆에만 있네. 봐야 되는데 뭐야 안 움직여. 그래서 어떻게 했냐. 뭐 어떡하게. 그냥 그대로 5분 만에 이름 쓰고 나왔지. 뭐 별이면. 근데 내가 조교가 돼서 보니까 커닝 하려고 하는 애들은 보이더라. 커닝 하려고 맘먹은 애들이 있지. 그거 딱 보면 보여. 내 눈에 보여. 진짜로 보여. 안 해도 보여. 그 애들 옆에 가서 딱 서 있는 거야. 내가 조교할 때. 딱 서 있어. 그 애가 어우씨 하더니 이름 듣고 나가. 내가 저랬었구나. 내가 저랬었구나. 막 그랬어.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에서 우리 다음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리고 보존이 안 될 때 해서 이제 그 문제풀이 같이 들어갈 거고